순직하기 11시 1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주가는 상승을 주고 있는데 어제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단에서는 저점의 매수가 있고 조정받으니까 대신 위에서는 매물이 있고, 특히 금요일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위에서는 매물이 실리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님 말씀했죠. 버블에 올라타야 한다. 버블이 터져서 큰일 날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버블이라고, 특히 작년에 얼마나 그랬습니까? 마이클 버리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온갖 여러 가지가 등장하면서 버블론이 득세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얼고, 그 다음에 갖고 있던 거 털고, 그 다음에 매매를 제대로 못하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때 여러분께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버블에 진입하는 과정이지 이게 버블이 터지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 그러니 버블에 올라타셔서 즐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저희 그 댓글창 이렇게 글 내용을 보면은 요새 참 기쁩니다. 왜 굉장히 기쁘냐면요, 누구나가 벌고 계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분들 지금 뭐 선물 옵션까지 하시잖아요. 여기 지금 보시면 뭐 선재봉님 이런 분은 뭐 스타 플레이어고요, 그죠? 여기 철이 이분들 아주 정말 잘하십니다. 여기 ETF, 그다음에 로봇주, 그죠? 정말 즐겁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주 같은 경우는 3월 10일 소위 노란 봉투법이 다가오면서 올해 더 큰 재료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뭐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취재하고 있는 이런 그 법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뭐 이런 얘기하기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노란 봉투법이다 이러면 이게 노동자들만을 위하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경영자는 좀 약간 그보다는 후순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왜 1월 7일 날 민노총에서 청와대 앞에 가갖고 왜 항의를 하느냐? 바로 시행령에 있다라고 했어요. 결국 이 노동법과 관련해서 최대의 맥점은 뭐냐면은 동시다발로,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자면 한꺼번에 많은 노조들이 어떤 그 교섭을 요구하면서 어떤 그 떼거리, 이렇게 표현을 그냥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 부탁합니다. 굉장히 많이 한꺼번에 이렇게 어떤 쉽게 해서 쟁이나 이런 걸 펼쳤을 때 상대적으로 그 힘의 그 무게로, 힘의 압력으로 무엇인가 얻을 만한 걸 얻겠다라는 이런 취지가 있는데, 이번에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다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는 게 아니라 대표를 선발해서 이걸 하게끔 됐습니다. 물론 이 노동법 시행령 관련해서는 경영자든 노동자든 둘 다 불만이 있습니다. 일단 이걸 시행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추진하다는 취지인데, 어쨌든 애당초 처음에는 노란봉투비 했을 때 민노총이라든지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죠.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근데 이게 노동법이요. 노동쟁의가 옛날에 우리가 알건, 저희가 그 어렸을 때 봤던 그런 TV 속에서의 그 근로자들의, 뭐 저도 근로자의 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 쟁의나 이런 투쟁은 진짜 근로자들을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근로자다운 대접을 받기 위한 이러한 어떤 쟁의였고 그런 싸움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변질된 느낌이 있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뭐 현대차 노조다 그러면 그들만을 위한 그런 것이 돼버리고, 오히려 그 외, 그러니까 뭐 비노조원이라든지 비정규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오히려 뺏어가죠. 왜냐하면 여러분의 경영자 입장에도 만약에 원래의 그 민노총에서 알고 있었던 그 내용들, 노란봉투법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본청에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대기업이다 그러면, 현대차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게 현대차다 그러면 현대차의 대기업의 어떤 근로자들만 쟁의를 하는 게 아니라, 뭐 파업을 하는 게 아니라 하청업체들, 또 하청의 하청업체들까지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본청의 대기업, 뭐 쉽게 얘기하면 정회장이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되면은 파업을 하고 뭐 면담을 요청하는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기대를 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를
기계를 파손시키거나 회사에 손을 끼쳤을 때 일일이 누가 어떻게 얼마를 갖다가 손해 입혔는지 이걸 일일이 증명해야지만 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결국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불법 파업이든 뭐든 마음 놓고 파업하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떼거리로 몰려가서 어떤 파업을 하고 이것이 기업체의 굉장히 부담감을 느껴졌죠. 그래서 국내에 주둔하고 있는 주둔이라는 표현보다는 국내에 있는 저희 미국의 상공회사라든지 안 유럽의 상공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이거 이렇게 놔뒀다가는 한국에서 기업할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이 많이 있었고 기업체들도 뭐 울산 공장에서 무슨 어떤 모델이 있다 하더라도 좀 오래된 모델 지나간 거 그리고 오히려 새 모델은 다른 지역이거나 아니면 해외로 빠져나가는 그리고 기업체들도 자꾸만 해외로 빠져나가는 이런 것이 트렌드가 됐었고 참 큰일이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시행령에 불만을 갖게 된 거죠. 이런 분들이 아까도 했지만 한꺼번에 떼거리로 막 파업하고 이게 아니고 지금 물론 오다는 한꺼번에 3월 10일 이후에 3월 11일 날 한꺼번에 동시에 뭐 파업하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이게 힘든 거죠. 이렇게 되면 진짜 뭐 기업체들이 맨날 뭐 면담만 하고 이 파업 때문에 이거라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 정부가 약간 좀 색깔이 바뀌었죠.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은 그냥 일방적으로 노동자 편을 드는 게 아니라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더군다나 뭐 현대차 그러면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이런 노조회 중에서도 강성주에 해당하는데 참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뭐 그래서 연봉 1억대의 킹산직이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제가 놀란 것은 자식들이 현대차에 취직할 때는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하는 얘기를 듣고선 저는 개인적으로 참 기가 막혔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걸 아시는 국민들은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마치 우리가 그 옛날에 조선시대나 이때 보면은 양반들이 왜 부정으로 무슨 자기 아들들 세습제식으로 해서 하듯이 뭐 그것도 아니고 도대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떤 민노총의 이러한 내용들 이런 것에 상당히 등을 돌리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호받아야 될 노동권은 분명히 보호받아야 되고 또 저는 이제 예전에 제가 있던 데가 목동 그 근처였어요. 그럼 그 바로 옆에 뭐 구로동 가리봉동 뭐 이런 데가 쭉 있었어요. 그럼 어렸을 때 TV를 보더라도 뉴스에 막 그 데모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막 노동자가 탄압당하고 막 그런 것이 있어요. 그땐 당연히 그게 필요했는데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여기다가 로봇 한 대도 못 들어오게 하겠다? 로봇이 들어오는 걸 일일이 막겠다? 근데 이거는요 예전에 제가 한번 나왔을 때겠지만 이거 마차법 자동차가 생겨났을 때 마차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 이거는 뭐 그렇다고 이게 그 마부들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는 마부들이 직업을 잃게 되고 타격을 받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차가 돌아다닙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떤 큰 기술의 물결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옳다 그러다 그거 이전에 이건 대세의 물결이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현 정부의 입장이 뭐 누가 뭐래도 현 정부가 현재 지금의 위치에 와 있기에는 이 노동자들의 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 민노총이라는데도 아마 어느 정도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누구나 다 아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이 현 정부 쪽에서의 발언이 이거 로봇을 공장에다가 투입하고 하는 것은 대세의 흐름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라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여러분께 작년 8월이었습니다. 저희가 로보티즈도 배팅했던 곳 작년 8월인데 템베거 여기서 나옵니다 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분들이 로봇들도 갖고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좀 이렇게 넘겨보시면요 로봇도 이제 양매수 하는 것도 저희가 배우고요. 저 위클리도 배우고 여기 보시면 마더보드 투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도 보면은 지수가 위로 올라갈 때 내가 코스피 레버리지 또 코스닥 레버리지 뭐 이런 거 다 갖고 수익을 보고 있는 이런 그 과정인 거죠. 여기 좀 보시네요. 여기 있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반도체 오늘 보면 삼성전자 STK SK하이닉스 90만 원대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2차 전지주 특히 전고체 종목이었죠. 로봇 뭐 이런 것들 어떠세요? 여기 뭘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뭘 봐도 로봇주 템베거가 결국 올해 지금 1월 달에 제일 세게 올라오는 게 이 로봇주 아닙니까? 로봇주
텐베거 나옵니다. 텐베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로보티즈 이런 걸 알고 매매된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특히 꼭 돈 버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전화번호는 여기 있습니다. 뭐 선택은 여러분들의 자유죠. 어떻게 할 것인지. 근데 지금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도 못 본 사람이 허다하다잖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선이 굵은 종목에 투자하라. 118에 4727. 여기 1 궁장이고요. 요건 미장을 우리가 이렇게 여길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은 토요일날 강의하는 것도 나중에 제가 강의할 때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의 시장은 매도 기법에 준한다면 얘는 매도 신호가 아직까지 없어요. 물론 단기 왔다 갔다 하는 신호가 있겠지만 그 외에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장을 긍정적으로 가져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위로 순간 급등을 줬을 땐 일부 물량을 주는 것도 병행해서 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특히 조정받는 종목군들은 조정받을 때마다 눌먹일 때마다 모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기 종목군단들 중에서 뭐 이런 카카페이 이런 건요. 보세요. 이거 7만 9천 원 거의 8만 원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이게 6만이잖아요. 이런 거. 이거 아니라고 쓴다. 이런 거. 예. 단기 똑딱이는 가능하다. 저희가 헥토사인 이건 여기 내려갈 때요. 여기 내려갈 때 사갖고 올라갈 때 이거 똑딱이는 가지만 큰 맥점은 그런 게 아니다. 만약에 증권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미래에셋증권. 이건 또 더구나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제약바 그러면 S팜. 이거 국고초 종목 아닙니까? 그죠? 남은 종목들도 보시면 SK하이닉스 뭐 이런 거 선이 굵은 종목에 투자하라. 그죠? 한노 뭐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의미 있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르고 번 돈 내 돈이 아닌 거죠. 근데 여기 뭐 소부장 종목이 뭐고 있잖아. 그러면 저희가 코덱스 반도체, 그 다음에 타이거 반도체. 이거 뭐 여러분들 같이 공유했던 겁니다. 국고초에서도. 매번 저희가 추천주 나갈 때 편하게 내가 매매할 수 있는 거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럴 때는 바로 그런 것들을 매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종목이 전부 다 강합니다. 여기 뭐 리가캠, 그 다음에 삼천당자 이런 것들은 제약바, 저는 제약바 종목은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적자 기업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잘못 실패하면은 뭐 최근에 몇 종목 나타나지만 순간 급락도 보여주고 숫자가 지키는 종목군을 참 좋아합니다. 다만 로봇주들은 적자인데 그럼 왜 하셨습니까? 그건 세상을 바꾸는 종목이고 특히 대기업이 투자한 기업체들은 자금에 문제가 없으면 결국은 레노브로부터 보세요. 여기도 여기 왔다 갔다 할 때 최소한 4계좌가 10% 이상 올라가기를 원한다면 이런 좀 좋습니다. 근데 이게 10%가 뭡니까? 수십 %가 올라가는 모습을 주고 있고요. 로보티즘 벌써 이건 200% 넘고 거의 뭐제 300% 수익률을 향해서 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지만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네오센 같은 것도 볼까요? 네오센 같은 것도 보면 이건 편해요. 이게 장대항을 보면 적산비면 내려갈 때 사면요. 이건 매일매일 1%씩만 먹어도 이건 240%. 이건 또 꼭꼭 올라가도 오늘 급등 줬어요. 저 장중에. 뭐 이런 것들 다 내가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서진 이런 것들 실적이 너무나 좋은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RFHC 이런 것들도 실적 좋은 종목인데 이것들 내려갈 때 롱담 숏은 매수인 거죠. 한매반도체 이런 것들도 직전 고점대를 살짝 돌파하면서 왔다 갔다 오지만 상향선 트렌드의 모습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만 내가 모르고 번 돈은 내 돈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벌어야 이게 진정한 내 돈이 되는 거죠. 자,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특히 여러분들이 뭐 연대히 기억하시겠죠. 상반기에 집중시켜라. 특히 1월달에 집중시켜라. 여기 지금 제가 뭐 이게 번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만 아무데나 그냥 찍어도요. 막 10번 찍어도요. 여기 보면 코삭 레버리지. 요새 코삭 레버리지 대박 아닙니까? 레인보 로봇 선이 굵은 종목. 그죠? 여기 코삭 레버리지. 여기 또 이렇게 이동하더라도요. 누구나가 벌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찍어도요. 한 15번 찍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레버리지, 마더보드식 투자, 레버리지, 지수 ETF, 레버리지. 이게 진짜라고 씁니다. 이건 단순하게 맞춘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로봇주 이런 것들 어떠세요? 알고 매매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 받은 겁니다. 그래서 대상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경제 최초 수익 모바일과 컴퓨터 양쪽에 동시 이관왕을 한 겁니다. 자, 어쨌든 내가 알고 매매하는 거 여러분들 특히 3월 10일이 오기 전에 특히 더 벌어야 됩니다. 4721 요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코삭은 미국은 요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고 본 돈 내 돈이 아닙니다. 알고 계속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러나 이것은 이제 첫 단추를
1월 달이니까 첫 단추를 끼운 겁니다. 앞으로 60일선 파동도 더 수익을 내셔야 합니다.